네, 안녕하세요. 도기환입니다. 자, 이거 일단 오늘은 이제 중요한 기사가 있어서 제가 보다가 이제 이거는 공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야당에서 부동산 사법을 이제 만들었나 보죠, 또. 그래서 이제 정부의 종부세 감면 장치를 없앴다. 이렇게 되죠.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이제 그 정권을 잡는 데 있어서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게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슈죠. 부동산에 대한 불만이 국민이 폭증했기 때문에 이 정부를 이제 민주당이 정권을 뺏긴 것인데요. 그 뺏기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종부세죠. 종합부동산세. 제가 제 방송에서 늘 말씀드렸지만은 종부세는 노무현이가 만들었고요. 이때 원래 그 종부세는 처음에 탄생하면서 위헌 시비가 강하게 붙었고, 그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해석하는 한 위헌은 아니다라면서 위헌에 대한 조건을 되게 엄격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냐? 종부세는 말 그대로 이중과세가 되면 안 된다. 즉, 왜냐면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재산세를 내는데 또 종부세를 왜 내냐, 이거. 부동산이 개수가 있으면 돈을 더 내는 거냐. 그죠? 1, 2, 3 부동산에 대해서 각자의 재산세를 걷어쓰면 됐지. 1, 2, 3을 또 뭉뚱그려가지고 또 세금을 때리는 걸 종부세거든요. 자, 이런 행위를 하면은 원래는 안 되는데, 이렇게 그 국가의 정책을 헌법재판소에서 모든 부분을 심사해서 된다 안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는 니들이 알아서 하고 종부세는 이러이러하게 해석을 해야 되고 이러이러한 조건 하에서만은 합헌이야 라고 했던 게 노무현 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고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보면은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써야 되지 종부세가 징벌적 세금이 돼서도 안 되고요. 또 종부세는 말 그대로 조세 담세 능력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월세로 20만 원씩 받아서 1년에 240만 원인데 종부세가 80만 원이다. 그러면 이거는 생계를 위협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위헌이 되는 것이죠. 이거를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에서 위헌적 조치를 해놔서 저희 협회도 위헌 소송을 진행 중이고, 그 당시에 박근혜 탄핵 사건 때 탄핵을 선고했던 그 이정미 재판관도 이거는 위헌 소지가 크다 해서 별도로 위헌 소송을 제기한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는 어떤 세금이죠. 그 다음에 상식적이지 않는 법률 조치고, 지금 이 국회가 독재를 하는 이 사회를 지금 우리가 지금 처음 살아보고 있는 건데요.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탄생하지 않았고, 민주당이 이렇게, 지지율도 폭락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한테 기대했던 게 국민들이 종부세 좀 감면해라 라는 것이었고,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악법이 있다 이거예요. 이 악법이 민주당이 국회의원을 거의 180석, 172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이 법을 바꿀 수는 없어요. 새 법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새 법 개정을 민주당이 해줄 리는 없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겠죠. 그 다음에 국민들이 선택하여서 이 종부세에 대해서 좀 없애라는 게 공약이었고, 불만이 많아도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이 해놓은 이 세법을 하려면 국회의원 숫자가 적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조치가 극히 한정적인 거죠. 근데 극히 한정적인데 이 민주당에서 또 법을 만들어서 그 정부가 할 수 있는 그 한정적인 조치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입법을 제시한 거예요, 최근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 민주당 놈들이 나쁜 놈들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에 관한 기사다, 이게.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저도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만은, 우리가 종부세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위헌이라니까요. 위헌은 위헌인데,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때려주면 모든 게 끝나는데, 아직도 아시겠지만 헌법재판소에 한 9명 중에 한 7명인가는 민주당의 그 지지를 받아서 뽑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판결을 딜레이 시켜버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에 재판관들도 정치적인 인물들이 많이 유입이 됐어요. 최근 5년 사이에.
그죠? 그 이번에 그 사법부의 김명수 대법관 자체가 그 이쪽 세력이었던 게 작년인가 어떤 사건에 의해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독재라는 게 뭐냐면 입법, 사법, 행정 기능이 죽어 있고 한 사람 밑으로 줄을 서는 걸 독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게 이제 딱 기사를 보니까 아이고 또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또 이 악법을 붙들고 있구나 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기사를 가져왔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발표한 사법을 분석했다. 부동산 사법. 그러니까 얘네는 계속 놀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은 해코지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내는 애들이에요. 근데 정부가 2020년 수준으로 종부세를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검토 중인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인하를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5년 전, 문재인 정부 5년 전으로 다 돌리면은 역사에 남는 그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이거는 이때 이제 민주당이 다수석이 되면서 이때부터 입법적인 어떤 폭력을 행사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점 이하로 낮추겠다는 것은 그다지 나쁜 선택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제일 좋은 건 5년 전으로 되돌려버리는 건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일단은 그래서 개정안에서 공정시장가율 6에서 100% 조절할 수 있는 이 조항을 삭제해버리니까 이 조항을 정부가 적용을 해서 이건 기존에는 60에서 100%라는 이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야 오늘부터 개정해 하면 바로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세부담이 완화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항을 빼버리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세금을 못 낮추는 거예요. 낮추고 싶어도. 그래서 그런 거죠. 그냥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죠. 뒤져봐라.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한번 해줄게.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정도 애들이면 정당을 해산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20일 민주당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시행령에 위임해서 60에서 100%로 탄력 적용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해버렸답니다. 그래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보유세, 재산세와 종부세의 납부액을 결정하는 과세 표준인데 이 표준은 대통령이 알아서 60에서 100% 사이를 조절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문재인이가 해년마다 5%씩 올린다 그래서 2000 몇 년에는 여기 있잖아요. 올해 2023-2년에는 시가랑 비슷하게 100%를 올려버리겠다는 거야. 100%로. 그러면은 만약 부동산이 폭락하면 이것도 또 낮춰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어떻게 과세 표준액이 시세, 그 공시 가격에 100%까지 맞춰서 세금을 매기는 세금은 없거든요. 어딜 가도 없습니다. 그만큼 집을 가진 사람들은 세금이 엄청나게 내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시국에 겪었던 사람들이 더 힘든 세월을 살게 되고, 세금이, 임대인이 세금을 내게 되면은 임차인한테 월세를 올리죠. 그러니까 월세 상승 요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멍청한 게 건물 주인한테 세금을 매기면 임차인이 행복할 줄 안다는 이것은 굉장히 골 때리는 건데, 이게 이제 운동만 하는 애들이고 화염병만 던지던 애들이라서, 그 다음에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애들이라서, 임대인을 힘들게 하면 임차인도 힘들어진다는 이런 기본 논리, 경제학 논리를 잘 모르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선동된 사람들도 그 사람 말을 따르게 돼 있는 게, 어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쉽게 보기 어려운 요소죠. 여기를 추종자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죠. 지지자들이. 자, 현행 세법상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시장 동향과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60에서 100% 범위 내에서 탄력 운영이 가능하죠. 근데 이거를 이 새 정부 윤석열 정부는 그래서 인상을 안 하고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을 위한 법이죠. 국민이 세금이 덜어지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세금을 줄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세금을 줄이지 마라. 왜? 세금 줄이면 니만 인기 생기잖니. 딱 이 심보거든.
금액의 부동산의 동향과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60에서 100%까지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합헌이죠. 헌법에 맞죠. 왜냐하면 재정 상황과 시장 동향에 따라서 어려워지면 낮추고 좀 편해지면 올릴 수도 있는 이 유두리, 융통성 부분을 삭제해버리기 때문에 이 대통령령으로 바꾸지 못하게 함으로써 현재 민주당이 문재인이가 해놓고 나갔던 거를 그대로 유지시켜 버리려고 하는 입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에는 이런 거는 위헌 소송하면은 위헌될 가능성이 농후한 거죠. 왜냐하면 법이 탄력적이지 않고 어때요? 탄력적인 내용까지 삭제해서 만들어 버리니까 법이 너무 한쪽으로 강하게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위헌적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법이란 걸 만들어 놓으면은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가 2년 있다 있는데 그때까지는 이 법이 유효할 거 아니에요. 위헌이라는 게 빨리빨리 내주면 되는데 얘네 이 현재 재판관들도 눈치는 다 보고 살기 때문에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현재 재판관들이 우리 국민의 어떤 그거를 뭐 보겠습니까? 국회의원도 우리 국민들의 이익 같은 건 관심이 없는데 재판관들이 우리의 국민의 이익을 고려해서 한다? 그래서 하루 이틀 더 지나서 노심초사하면서 빨리 판결을 내려줘야지 라는 사명감을 느낄 것이다. 그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굉장히 쇼킹한 사안을 벌여놓은 거죠. 얘네가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윤석열 정부가 세금을 덜어주겠다는 구상이 어그러지죠. 민주당은 올해부터 공정시작가액이 100% 인상된다는 점에서 입법을 했고 종부세 부담 완화가 국정과제로 확정된 만큼 새 정부는 그 조정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 개정에 반대할 가능성, 당연히 윤석열은 반대하겠죠. 반대하면 통과는 안 돼요. 통과가 되려면 재의결을 국회에서 해야 되는데 재의결은 3분의 2가 지지해야 되는데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가 한 7석이 남아있기 때문에 얘네가 3분의 1은 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정의당 이런 애들이 얘네를 지지하면서 또 따라가겠죠. 민주당을. 그래도 재의결 의석수에는 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심보 자체가 어떤 심보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공시가격 11억 100만원 종부세가 1주택이 4,300, 2주택이 732만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종부세의 위헌적인 상황, 그 다음에 종부세로 인해서 피해보는 상황은 우리 그 회원들이 직접 체험하고 있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서울에서 25억짜리 아파트가 한 78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죠? 우리 회원들이 예를 들면 지방에서 3천만원짜리 빌라를 샀다. 지방에 싼 거. 그래도 법인으로 샀다는 이유로 1,800을 낸다, 이게. 서울에서 25억짜리가 78만원인데 3천만원짜리가 1,800. 이게 말이 되냐고요. 법인이 샀다는 이유로. 지들이 탄생되는 이 민주당 정권 오기 전에 법인은 이미 20몇 년 전부터 법인으로 투자해 왔는데 갑자기 오더니 소구표를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권이 날아간 거죠. 모든 정권이 보통 10년씩 하다가 정권이 날아가는데 얘네는 5년 하다가 바로 뺏겨버린 케이스이지 않습니까? 불과 2년 전에 압도적인 다수석을 취했던 민주당이 2년 만에 정권이 날아갔던 때는 국민들의 눈높이랑 안 맞다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는 그런 생각이 없는 애들이다. 자, 이 부분만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역차별로 발생하는 부담은 필연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된다. 이거는 동네 아니면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평균적인 상식인데 얘네는 없습니다. 민주당은. 고스란히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소가 될 것이고요. 이번 개정안의 이면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의 무게를 더 싣고 과도한 보유세 부담 전가로 서민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를 무색하게 해버린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민도 죽이고 임차인도 죽이는 조치다. 이거는 그 집주인도 죽이고 이런 조치들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애들이다. 얘네는. 그러니까 절대로 두 번 다시 이런 사람들한테는 정권을 줘도 안 되고 국회의원을 줘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문제
우리 협회도 보면은 헌법 소원하고 뭐 했던 그 과정들을 봤을 때 2년 전인가요? 벌써 2년 6개월 됐어요. 2년 6개월 됐고 헌법 그 재판을 신청한 지는 거의 2년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헌재에서는 물론 각하를 안 시키고 본안 심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다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결정을 빨리 안 내려주고 있다. 요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윤석열 정부에서 조세 부담을 낮추는 것이 사실상 우리한테 좋은 게 뭐냐면 일단은 수입이 적잖아요. 그죠? 코로나 상황에서 다 힘들었단 말이에요. 명동 가서 공실이 생깁니다. 명동 가도 보면 공실이 많이 보여요. 그 사람 많은 데가. 그런데 거기에 세부담을 늘린다는 것은 비상식적이죠. 원래는 국민들이 어려우면 조세를 낮춰주는 게 기본적인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에티켓이라 해야 되나 기본적인 상식에 속하는 것인데 지금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자, 오늘은 민주당이 최근에 냈던 종부세 완화 정책을 무색하게 만드는 새로운 법 규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